안녕하십니까. 천지동 주민자치위원회 총무 이용식입니다. 오늘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천지인 주민자치약당 개강을 맞이하여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기철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강사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서귀포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신 후 경찰 간부 후보 38기로 경위에 임용되어 경찰청 수원중부경찰서장, 제주경찰청 차장, 경찰청 자치경찰 추진단장, 서울경찰청 자치경찰 차장을 거쳐 2021년 1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어 제주의 치안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강사님의 강의를 환영의 박수로 맞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립니까? 제가 이 목소리가 한 일주일 전에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도 계시니까 증인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설명회를 가졌었는데요. 한 2시간 한 40분 정도 또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제가 그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날부터 목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찬바람을 하도 많이 쐬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양해 좀 해주셔서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경찰청장으로 부임돼서 한 100일 정도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거 생각해서 제주도에 좀 실정에 맞는 그런 중점 추진 업무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주형 자치경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중점 추진 업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도민사회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그 양영철 교수님이 이제 와서 강의하셨다면서요? 네. 지금은 이제 JDC 이사장으로 이제 가셨습니다만은 그분하고 저하고는 제가 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추진단장 할 때 그분의 이제 자문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아까 소개할 때도 나왔었습니다만은 그 차장으로 근무할 때 제가 2017년도 12월 달에 차장으로 부임해서 2019년도 7월 달에,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갔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지금 제주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을 굉장히 키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주경찰청에서 한 268명을 파견을 보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 양현철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자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합니다만은 직전에 그분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자치경찰에 대해서 그분의 그 뒤를 이어서 또 말씀드려야 돼서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특히 다른 지역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고 뭐 또 후배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기 토평입니다만은 과연 이제 지역에서 오신 분이 이제 어만큼 차별성이 있게 또 지역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꼼꼼하게 잘 챙기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대감에 부응을 하는 그런 어떤 시책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쪽에 충족이 될까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좀 평상시보다도 긴장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이 좀 양해해 주시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어떤 것도 좋으니까 질문해 주시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 중점 추진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일반 현황 부분인데 이제 인구는 굉장히 치안을 다루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치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도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외국인 2만 명 정도 포함하게 되면 한 69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요. 전국의 한 1.3%. 예, 서울보다는 이제 면적은 큽니다만은. 여기 우리 기구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색깔이 좀 이제 구분해서 제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요건 파란색이고 여기는 약간 보라색이고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부분, 예. 요 파란색 부분이 이제 자치경찰 부서입니다. 자치경찰 부서. 예. 그 부분을 꼭 좀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 이게 자치경찰 부서입니다. 이제 과거에서는 다 이제 국가경찰 조직인데 여기에서 이제 작년에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도입되면서 제주경찰청장 밑에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 여기도 총경이 과장으로 있거든요. 부서장으로. 이게 자치경찰 부서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수사 파트, 그 다음에 국가경찰사무 이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제주도에는 특공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항에는 공항경찰대가 있고 해안은 해안경비단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 제주도에만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주도에는 이 해안선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이 제주도에서는 경찰이 책임지는 구역입니다. 육지에서는 이 해안선 책임이 다 군에 있어요. 군에 있는데 제주도하고 울릉도하고 가고도 아시죠? 전라남도 가고도. 그 가고도 세 군데만큼은 이제 경찰이 해안선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지고 있는 그 부대, 총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260명 정도가 이제 무이나 이제 그 연령상 감시 장비, 그 다음에 레이더 장비를 통해 가지고 해안선 경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은 한 2,310명 되고요. 그러면 제주 치안의 특수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이 돼야 그 특수성에 맞춰 가지고 역시 치안 운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인력을 더 투입하거나 조직을 만들다거나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 전체가 경찰 작전 책임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제주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관광지죠. 이 관광지라는 특성은 뭐냐면은 여러분 비자림로 보게 되면 그 삼나무 길 넓히는데 삼나무 베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반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차장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로 과연 길을 넓히는 데 있어 삼나무 몇 그루 이렇게 반드시 베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반대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차장으로 근무했을 때 2018년도인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구자 세협포구에서 이제 여성이 이제 실종돼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마라도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때 두 가지 사례가 있었었는데 두 가지 사례가 전국에서 굉장히 관심이 컸었습니다. 각종 인터넷을 열어보게 되게 되면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어요. 구자 세화포구에 여성이 실종됐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비자림로에 이제 함부로 이제 벌채해서 환경훼손한다. 이런 게 인터넷상에서는 정말 시쳇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까지로 과연 이렇게 전국에서 관심이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제주도가 이 관광지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1,000만 명 이상이 1년에 다녀간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 말고도 자기 이제 친구들이라든가 자식들이 다녀가야 될 곳,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깨끗해야 되고 제주도가 안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 생각으로. 그래서 제주도에는 요만큼만 이슈가 있게 되게 되면은 금세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방송에 나가거나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치안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떤 사건 사고가 있게 되게 되면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잘못 대응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판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헛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가장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고민이 많죠. 예, 저희들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중산간 지역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하지만은 조금은 중산간 지역이 저희들은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개되는 거 보게 되게 되면은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치안을 보강한다 이런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가 면적보다는 전국의 1.8%인데 면적은 도로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교통 안전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렌트카가 굉장히 많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교통사고 비율이 전국에 이제 한 4%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사고 비율은 렌트카 비율이 좀 높아요. 그렇습니다. 10만 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 치안 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많죠. 어떤 통계냐면은 인구 대비해서 일일이 신고가 많다거나 고대 범죄가 많다거나 그 다음에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거는 아마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제주도가 이렇게 불안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관광객들에 대한 숫자 그리고 여기에 뭐 근로하러 오신 분들이거나 비즈니스로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면서 교통사고가 관련되거나 범죄에 관련되거나 술 마셔서 폭행에 관련되거나 이런 통계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 인구 기준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이거는 10만 명 기준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통계가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주청에서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는지 부분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와서 1호 시책이었었는데요. 여성폭력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단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가장 처음에 와서 한 게 여성폭력 대응 TF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체감 안전도 측면에서 여성의 안전이 높아지지 않게 되게 되면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상의 안전도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환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되게 많죠. 남성보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성폭력, 여성범죄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대응한다는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명한 거죠. 그래서 처음 오자마자 만들었던 부분이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어떤 대응을 잘못해서 여성이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거 그런 부분을 최소한 방지를 해보자 이런 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접수됐던 사건을 전부 다 이제 점검했습니다. 점검하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케이스 신고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그 신고 내용을 갖다가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헌경보 판단회의죠. 그래서 뭐 여성청소년과 형사과 과계장 팀장 모여가지고 이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야, 이 사건이 주의냐, 위기냐, 심각이냐. 그래서 주의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팀장이 직장을 하고 위기라고 판단하게 되면 과장이 직장을 하고 심각이라고 판단하면 서장이 직장을 합니다. 필요하게 되면 서장도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 사건을 보면서 들여다보고 모니터링하고 그러면서 위험도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고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112 상황실 파출소에서 출동 가죠. 이 기능은 형사과나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예요. 이게 3일체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상황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조치 상황을 거꾸로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어느 단계에서 서장이 개입해야 되는지 과장이 개입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놓치지가 않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보다 잠정 조치율, 그 다음에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이제 임시 조치율 같은 부분들이
전국보다는 굉장히 높죠. 이 높다는 뜻은 결국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를 확실히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가 안전해지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이스피싱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작년에 피해액이 102억이었어요.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재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올해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어쨌든 50% 이내로 줄여보려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뭐 28.6%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 이제 뭐 대면 편취라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은행 가서 현금을 찾아요. 찾아서 범인을 만나가지고 직접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면 편취인데, 그 부분들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50%가 됩니다. 50%.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응하기 위한 우리 형사전용팀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내일 모레 KCTV에 나올 겁니다만은 보이스 파이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가하는 부분을 역할 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KCTV에 이제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해서 내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빠져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재미일보에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어제 뭐 6건에 356만 원 피해 당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흐리다. 뭐 이제 당하지 않았으면 막다. 많이 당했으면 비가 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거 신문북에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도 한번 기상도처럼 나오는데 일기예보처럼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잘 안 보이죠? 이제 어렵게 이 자료를 오늘 일부러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게 되면 굉장히 황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잠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 이 수진이 범인이에요, 범인. 이 수진이라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엄마예요, 엄마. 엄마입니다, 이제. 엄마인데, 수진이라는 친구가 딸을 가정을 해가지고 이 카카오톡을 보낸 거예요. 딸 행세를 하는 거죠. 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니까 엄마가 이제 관심을 갖잖아요. 딸이 연락 오니까.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라 그러는데 뭐 신용카드 있느냐? 카드 사진하고 엄마 신분증 사진 찍어서 톡으로 보내주라.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사진 나오는 부분에 빛이 반사되면 안 된다. 빛이 반사되게 되면 인식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보냈어요, 업무가. 그래서 카드 뒷면에 보게 되면은 무슨 번호 있잖아요, 이제. 제 카드는 127번인데 어쨌든 그런 번호를 불러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줬죠. 그 다음에 비번도 보내줬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계좌 비번하고 카드 비번이 같은 거지. 그 같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카드 결제할 때 비밀번호하고 그 연동된 통장 있잖아요. 막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에 이제 인출 비밀번호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같은 거냐 했더니 이제 엄마가 이제 약간 이때부터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 계좌 비번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불받을 계좌를 같이 등록해야 된다. 뭐 이러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계좌만 등록하는데 비번은 왜 물어보냐 이상하다 이렇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범인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달라고 하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선 인증 한 번만 받아주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엄마 지금 중간에 폰 써야 되느냐 뭐 아니다 그러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제 UR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깔아서 엄마가 하기가 복잡하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이렇게 뭐 보내는 거예요. 요건 다운받게 되면은 이제 내 핸드폰이 이제 조정당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걸 이제 다운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를 하면서 이제 아이디 같은 아이디가 생성되게 되면 아이디를 나한테 넘겨주라. 그럼 이 사람이 그 아이디를 가지고
비밀번호 가지고 계좌번호 통장 가지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갖다가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이제 빼주지 않더라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모든 걸 이제 어떻게 허용을 해달라 이렇게 쭉 나오죠. 예. 그 인터넷 연결 뭐 잘 된다 안 된다 뭐 데이터냐 이렇게 나오고요.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등록을 했어. 그랬더니 등록돼 있는데 등록 안 됐다고 거짓말 하면서 다른 계좌를 더 하나 더 해달라 해가지고 국민은행도 하고 제주은행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예. 쭉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1,800만 원을 계좌 3개를 엄마한테 그렇게 비밀번호하고 이걸 알아내고 난 다음에 엄마의 생성된 아이디어를 통해서 들어가서 돈을 자기가 원하는 통장으로 다 이체 빼간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하게 되게 되면 뭐 다운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하게 되면 생생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몇 분 이렇게 안 오셨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좀 더 생생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수사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가 하나 긁어다가 여기다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이런 거 있게 되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뭐 사기 범죄에도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금년도에는 4.3 피해자 보상금이 수령이 되지 않습니까? 하반기부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보상금을 노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주도가 관광지하고 유흥도시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 그 다음에 제주도가 굉장히 그 약주를 많이 드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약주를 많이 드시게 되게 되면 밑에 보시게 되게 되면 폭력 사건에 대한 주치 비율이 높죠. 전국의 폭력 사건 중에서 주치자의 비율이 전국은 평균이 26.7%인데 제주도는 30%가 넘었어요. 공무집행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약주 드셔서 아무래도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관이 공무집행하는데 법 집행하는데도 방해하고 이러는 거죠. 이런 것도 전국보다 높지 않습니까?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죠. 이게 음주로 인한 부분들, 이제 관광지 특성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각 경찰서에 이제 주폭 전담팀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수사하고 있고 도랑협조에서 음주문화 개선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치안 거버넌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버넌스라는 부분은 저 행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공서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 이제 도민 안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공서, 그러니까 경찰이겠죠. 경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민, 관련된 기관, 이건들이 다 나서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해결해 나가는 거.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자치경찰이 작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지사 밑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도에 가지고 있는 치안을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CCTV 설치하는 그런 권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또 세프테드라고 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환경을 잘 바꾸게 되게 되면은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일종의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예산도 도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도에 있는 예산과 경찰이 가지고 있는 집행력이 플러스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을 통한 어떤 범죄 예방이라든가 CCTV만 있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경찰 활동이 결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결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자치경찰 시대에서는 자치경찰이 중심으로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경찰 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협력단체, 일반 도민들도 다 같이 이 거버넌스 내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도 이제 어린이가 이제 그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또는 이제 그 어린이 뭡니까 이제 버스
거기에서 이제 하차 이렇게 안전 활동을 안 해가지고 사망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학교 주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학교 주변에 안전 활동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 경찰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탐나는 공동체 치안인 대상이라고 해서 범죄 예방에 관련된 부분이 경찰만 가지고 도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체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공공단체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생적으로 어떤 뭐 봉사단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요소들이 다 결합이 돼 가지고 이제 범죄 예방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서 노력하게 되면은 이런 상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정책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감사장 줬었습니다만은 이제 감사장보다 더 격을 좀 높여서 경제성을 높여서 인명구조라든가 범인 검거하는데 주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런 어떤 파트너 이런 것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경찰 예산과 지자체 예산, 각 그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공헌기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결합시켜 가지고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거나 범죄 예방에 뭐 이렇게 필요한 예산에 투입해 한다거나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각지대입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저께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그 중산간 지역에 안심경찰, 24시 안심경찰을 운영한다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쭉 이제 타원형의 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고에 대응하는 지구대 파출소는 다 해안가에 다 이렇게 있어요. 해안가에. 거의 대부분에. 여기 천지동 관할하고 있는 중동지구대도 바다에서 불과 한 2, 3분 거리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송당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송당, 부자파출소에서 송당 가는데 10분 이상이 더 걸려요. 그럼 신고한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거기는 이제 순찰차가 평상시에 안 다니거든요. 그 순찰차는 부자파출소의 도심권에 들어와 있어요. 왜? 거기가 신고가 많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중산간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살기 시작했어요. 또 외지에서 내려와서 카페도 만들고 음식점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치안수요가 반드시 발생하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단에서 행복치안센터도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그 행복치안센터가 이제 10시까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4시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플러스 112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위험합니다.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게 되면은 먼저 선출동해서 초동 조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 일기동대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 50명이 만들어 경찰 간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집회 없을 때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까 12명을 아까 말씀했던 이 중산간 지역에 배치를 해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이제 신고 출동에 이제 대비토록 하고, 그 다음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밭작물 보호한다거나 절도 예방을 한다거나, 또 이제 혼자 사시는 그런 어르신 계시게 되면은 잘 계신지 이렇게 문안 같은 것도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어저께 이제 이렇게 신문기사 많이 소개가 됐는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통망이 워낙 잘 되어 있는 곳이라 가지고요. 사망사고도 발생합니다만은 작년에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줄어 있는데 여기 화면이 가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40% 몇 프로지? 사망사고 줄인 게? 네, 그렇죠. 올해는 이제 더 사망사고를 더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저희들이 뭐 이제 이런 부분도 더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게 되면은 말씀 주시게 되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질문 받고 이제 넘어가고, 없게 되면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오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보니까 치안, 교통안전, 뭐 여성, 포괄적으로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네. 제가 주민 한 사람으로서 항시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은
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그 색깔이 될 때 제가 항상 그 카메라를 인식하면서 다니긴 다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빨간색 전환될 때, 그러니까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전환될 때 우리 인도 사람 다니듯이 그 먼지서부터 보일 수 있는 뭐 숫자 번호를 적어주는 것이 한번 권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로광장에 지금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일로광장에 들어오다 보면은 로타리가 있습니다. 그 일로광장 로타리 거기서 지금 저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오다 보면은 그 로타리에서 그 좌회전하는 거기서 막바로 유턴을 좌회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으셔갖고 로타리를 돌고 좌회전에 돌아오는 방향이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얘기해서 좀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우리 의원님. 굉장히 총장님 오셔가지고 굉장히 그 치안이나 뭐 이런 교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면밀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중산간에 대한 요즘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중산간을 선호하다 보니까 또 뭐 이미 해안은 다 차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서귀포 사람이다 보니까 도에 회의를 가든 어디를 가든 서귀포에 대한 배려가 좀 작긴 합니다. 그래서 이 중산간 부분에 있어서 서귀포도 색달이라든가 지금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또 동백마을에서 신흥 1위 같은 경우에도 이 중산간인데 뭐 물론 서귀포 시내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이런 쪽에도 이런 것들을 확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또 계획이 그 안에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공감하고요. 예. 제가 두 군데는 상시 배치 시스템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동부 쪽에 대을, 선울, 뭐 이제 송당 이런 쪽에 한 5개 마을을 6명 배치해서 이 시점에 2명씩 근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3교대 하는 거죠. 24시간. 그 다음에 이쪽에 한림, 그 저지, 뭐 이쪽 마을에 이쪽에도 이제 중산간 지역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6명에서 2명씩 해서 24시간. 상시적인 배치 시스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분들 지금 이제 수요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다니거나 또는 이제 농산물 절도도 계절별로 시간별로 분석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력이 많게 되면은 그냥 쫙 이렇게 있는 데마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을 분석을 해서 집중적으로 배치할 부분이 그 사실은 이제 승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분석이 끝나게 되게 되면은 아까 50명 중에서 12명은 아까 두 군데 배치하고 상시적으로 나머지 한 30-40명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맹마을이라든가 이런데 저런데 여러 개 있으니까 배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시간대에 그때 정해가지고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점 추진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제주형 자치경찰서입니다. 이름이 좀 제주형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단서가. 자치경찰은 전국에 도입이 됐어요. 이미 작년에. 작년 7월 1일자로 정식으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어요. 근데 제주형이라고 붙은 이유는 제주도에는 이미 기존에 자치경찰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작년에 7월 1일 날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도입되면서 제주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 부서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까 생활안전, 여천교통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자치경찰 부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이 도입이 되면서 생겼거든요. 우리 의원님 여기 계시잖아요. 의원님이 자치경찰위원 중에 한 분이세요. 7명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제주경찰청에는 생활, 여천, 교통부서가. 과거에는 자치경찰위원회란 그런 조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휘감독을 내릴 수가 없었죠. 근데 자치경찰이 도입되면서 위원님이 계신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자치경찰단도 있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 부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경찰단도 있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 부서도 있으니 이걸 어떻게 잘 분담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제주도에서는 중복도 있고 비효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는 게 큰 숙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름을 제주형이라고 한 겁니다. 제주형.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주 지역의 이제 자치경찰은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실시가 됐었죠. 그게 2006년도 7월 달에 제주특별법이 그 당시에 뭐 행정시로 전환이 되면서 기억나시죠? 특자도가 되면서 그 제주도 특자도법에 제주특별법에 자치경찰단을 갖다가 만드는 그 근거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무현정부 때였었는데요. 대한민국에 자치경찰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기초단위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잘 안 됐죠. 전국적으로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지만은 자치경찰 도입에 불씨를 남기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제주도는 나름대로 이제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치경찰을 도입해서 불씨를 남겨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만 자치경찰단을 만들어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시대가 열어졌던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이때까지죠. 작년 7월 1일까지. 그래서 작년 7월 1일까지는 유일한 거였죠.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차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때 기간이 제가 차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2018년도. 그 다음에 2019년도 7월 달까지 제가 260명을 제주경찰청 식구들을 뽑아가지고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보냈어요. 파견보내서 7개 지구대 파출소를 자치경찰단에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12 신고도 출동을 했었어요. 자치경찰단에서. 그 다음에 교통순찰자도 거의 다 주고 그 다음에 생활안전 아까 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운영하는 그 경찰관들이 CPO라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 다 주고 그리고 주치자 통합센터, 유실물 통합센터 이런 부분을 다 만들면서 자치경찰의 역할이 커졌죠. 그러면서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을 도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일종의 시범을 했던 겁니다. 테스트 베드 같은 역할을 거쳤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자치경찰이 전국에 이제 도입이 된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만은 제주자치경찰단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에 자치경찰 도입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분명히 했죠. 근데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어요. 환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경찰이 전국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만 자치경찰이 2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기존에 있는 제주자치경찰단,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경찰청의 생활여천교통, 즉 자치경찰 부서 2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국은 하나입니다. 다른 데는,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곳은 전북이라고 하게 되면 전북경찰청 생활여천교통이 자치경찰 부서예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하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주도에는 기존에 있는 것까지 더해졌으니까 2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인식을 하셔야만이 제주도 내에 자치경찰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잘 업무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러면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책무라는 게 과거에는 이제 경찰청이 치안의 책무자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지사까지도 치안을 책임지는 이제 그런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치안 책임자가 2사람입니다. 이제 제주경찰청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지사죠.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이 계신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직접 관장하게 되게 되면은 야, 이게 경찰권이 굉장히 좀 인권을 제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도 하고 체포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근데 그런 권한을 도지사한테 직속으로 주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중립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7명으로. 그래서 이런저런 분들이 대표돼서 그분들이 추천돼서 선정이 돼서 이제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도지사의 정치적 중립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 또 하나의 기능은 있습니다. 경찰을 또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부분,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그 시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 경찰을 위한 정책, 경찰만을 위한 정책하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걸 민주적 통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2가지 기능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중립, 도지사로부터, 하나는 경찰이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해가지고 이제 경찰만을 위한 정책으로 가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자치경찰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누가 임명을 합니까? 위원회는 추천기관들이 각자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서는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임명자가 자기 취향만 좋아하는 사람만 앉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추천받느냐? 의회에서 2사람 추천받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는 1명, 의회는 2명, 교육감 1명,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 그 다음에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추천위원회에서 2명.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골고루 치안의 관점에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기관을 정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7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합의제 행정기관이거든요. 위원들이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정책을 통해서 제주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어요.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 아까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이 부분에서는 자치경찰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어요. 관여를. 근데 관여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심의 의결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런 자치경찰 정책이 있는데 제주경찰청장을 지휘해야 되겠다. 위원들한테 안건을 올려요. 그래서 소집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의결이 되게 되면은 그걸 자치경찰 사무니까 제주경찰청장한테 보내서 집행토록 하자 하면 제가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민주적 통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 정책을 만들 때 치안정책, 자치경찰 정책을 만들 때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원래는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그걸 집행을 하도록 저한테 시키잖아요. 지휘를 하는 건데 지휘를 해서 이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부분을 또 모니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위원들이 모니터해서 주민들 이제 제주경찰청에서 아까 같은 탐나는 공동 무슨 대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현실에 맞는 정책인지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부분인지를 살펴봐서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집행해야 하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개선 보완하라고 또 지휘 명령, 지휘 감독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책의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작동하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 하셔야 될 사안이죠. 그렇죠? 제가 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자치경찰이 도입돼서 이렇게 변화됐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일어나. 그러니까 자치경찰제 도입은 됐는데 이 일어나라는 말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좀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자치경찰이 도입이 됐는데
아까 1호나라고 돼 있잖아. 1호나. 1호나하고 2호나 이거 아시게 되면 어디 가게 되면 야, 자치경찰이 고수다.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자치경찰 부서라고 그랬잖아요. 청장 밑에 있어요. 그죠? 근데 청장 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요. 위원님 계시죠?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청장을 통해서 이분들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청장은 이것만 관리 감독 받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이것만. 나머지 수사, 외사 이런 것들은 국가사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통제를 못합니다. 근데 한 몸에 묶어 있어요. 청장 밑에 있는 이 조직 내에 여기에 묶어져 있어요. 요 기능이, 자치경찰 기능이.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호나입니다. 1호나. 이게 1호나. 근데 여기에 있는 3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경비교통을 딱 떼가지고 제주도지사 소속의 제주자치경찰단하고 붙였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북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제주도는 자치경찰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떼가지고 탁 붙였어. 그러면은 제주청장 밑에는 자치경찰이 날라갔잖아요. 없어졌습니까? 그죠? 수사와 국가사무만 남아있어요. 이런 거 하고. 근데 도지사 밑에는 이 부분이 별도로의 조직으로 자치경찰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주도 내에 2개가 있는 거죠. 이거 하나, 제주청장 밑에 수사와 국가사무를 하는 조직 하나, 자치사무를 하는 조직 하나, 2개가 있죠. 요거는 2호나. 하나로 되느냐, 2개로 되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근데 원래는 여기 있는 3개 과를 떼어서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자치경찰 조직을. 이게 2호나입니다. 이게 원래 원안이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코로나 이렇게 막 터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에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당장 치안 시스템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그래도 유례 없이 잘하고 있잖아요. 범죄 검거율도 좋고, 외국 다녀보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치안은 그래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떼가지고 보내게 되면은 이게 과연 치안이 제대로 될까라는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당분간은 여기에 그냥 기존 조직 내에 묶어두고 대신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통제하도록 하자. 이렇게 묘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1호나예요. 근데 앞으로 여건이 나아지게 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걸 떼어가지고 별도로 하나의 조직을 만들죠. 자치경찰 조직. 그럼 그게 2호나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요거 아시게 되게 되면은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탁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 상당히 많이 아십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예. 자치 그 사무만 요거. 그 경찰위원회에서 통제만 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군사학으로 말하자면 예. 작전 통제를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통제만 하고 그 외에는 청장이 예. 그 직원들에 대해서 진급을 시키고 월급을 주고 뭐 진짜 발권은 다 나눈다니까. 예. 순수한 그 업무만 자치 업무만 맞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예. 통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통제하는 방법은 이제 완전히 이제 아까 승진 아까 말씀했잖아요. 승진이나 이런 부분을 자치경찰위원회에 줄 수도 있는데 아직 못 줬어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게 되면 공부 더 하셔야 되는데 설명드릴까요? 너무 거기까지 가지 말죠. 복잡하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예. 여기 그 2호나하고 1호나 아까 구분된 거 이해되셨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치경찰제가 다소 좀 부족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호나로 이제 대한민국에 도입된 게 작년 7월 1일 날 도입됐어요. 그래서 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보게 되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계십니다만은 열심히 이렇게 예산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다른데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치경찰 되면서 이제 기존 경찰하고 뭐가 달라지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주도에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24시 중상강 경찰 이거 달라진 거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서. 왜냐면은 기동대는 기본적으로 집회 시 막는 부대예요. 그렇죠. 데모 진압 막는 부대. 근데 그 부대를 자치경찰 시대가 되니까 주민들의 그 특색에 맞는, 그죠? 그러면은 제주도의 특색에 맞는 게 뭐겠습니까? 중상간 지역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1136조 6번 도로를 중심으로 중상간 마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하고 이제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동대 데모지만 막는 그런 부대지만은 일단 거기에 가서 신고도 하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자치경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서귀포에 감귤 뭐 이런 데 많습니다. 감귤 그 절도 같은 것도 발생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경찰청에서 통제할 때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농산물 절도를 겨울철 되면 예방하시오 이렇게 하지만은 탁 찍어서 감귤, 양파, 뭐 브로콜리 예방하는 그런 경찰관을 만들어라. 중앙에서 지시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시는 중앙에서 안 내리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시를 내리죠. 근데 자치경찰 되게 되면은 그 지역에 맞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경찰력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치경찰의 달라진 점이죠. 그래서 감귤형 경찰을 만들 수 있고 양파 경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게 되면은 그게 수학철 되게 되면은 절도범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피해 사례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걸 예방하는 양파 경찰 만들 수도 있고 감귤 경찰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이 계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하도록 할 수 있어요. 또 우리들이 그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이런 정책을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의원회에다가 보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의원들은 예산이 필요해 해서 도에다가 이제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양파 경찰 하는데 이게 뭐 CCTV도 필요하고 뭐 순찰 장비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한데 지사님 빨리 차 한 대 사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위원님들이. 저희들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들보다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치경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제주경찰청은 도지사 소속이 아니에요. 근데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이 돼 있고 치안이라는 책무가 도지사한테도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회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순찰 차량 하나 이렇게 사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죠. 이게 달라진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이렇게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하고 전북하고 다 경쟁하는 거예요. 이제 그 좋은 정책이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가 됐다는 부분 아까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원화 체제로 도입되다 보니까 제주경찰청의 자치경찰 부서, 기존에 있었던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에 관련된 부분에 딱 겹쳐요. 이게 제주경찰청, 이게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 국가수사자치경찰을 제가 하는데 그중에 자치경찰에 관련된 부분은 자치경찰단도 하거든요. 딱 겹쳐요. 그래서 이중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자치경찰이. 인력은 이제 자치경찰단하고 비교하게 되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이중적 이해하셨으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아까 제가 이제 같다고 그랬죠? 이게 내용이. 이거 일하는 범위거든요? 똑같아요. 거의. 글자들이.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자치경찰. 같죠? 이걸 그냥 앞으로 계속 놔두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영호거리 가서, 그죠? 서부경찰서 관할이거든요. 거기서 교통정리하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이 그것도 모르고 이제 가보니까 서부경찰서 교통경찰관이 교통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명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교차로 가서 교통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 무인 단속 자치경찰단에서 많이 합니다. 이동식 단속 이제 장비 가지고 무인 기계 단속은 두 가지. 하나는 하늘에 이렇게 폴대로 해가지고 고정식으로 단속하는 거 있고 하나는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형태인데 우리 제주경찰청에서도 하죠. 제주경찰청에서도 제주도 전체에서 하고 자치경찰단도 제주도 전체에서 해요. 겹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 허정훈의 고등학교 친구입니다만은 이분도 보게 되면은 여기 동사무소도 보게 되면은 다 일이 이제 분과가 다 따로 돼 있잖아요. A 직원이 하는 일, B 직원이 하는 일 따로 돼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같은 일 하게 되면 중복하고 번잡하고 번거로워지니까 혼란스러워지니까 나누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도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기는 이제 교통정보센터인데 여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은 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구대 파출소가 전역을 다 커버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죠? 근데 자치경찰단은 지구대 파출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같이 쓰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24시간 이제 돌아가잖아요. 지구대 파출소에서 다 근무도 나가고 교통사고 나게 되면 현장 나가고 112 신고 떨어지면 출동 나가잖아요. 지구대 파출소에서. 그죠? 근데 자치경찰단은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같이 근무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교통정보센터의 화상을 보면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은 우리 이제 경찰관이 무전으로 노영지구에 연락해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빨리 가보시오. 막 이러잖아요. 그거 그냥 도로에 쓰러져 있는 분 그냥 방치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자들이 모르고 가다가 이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역과를 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런 활동을.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은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경찰단에다가 우리가 경찰관을 보내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도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경찰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도가 있는 것은 도만 따로 쓰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만 따로 쓰고 그럼 되겠습니까? 다 예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제주도에 자치경찰단을 만들 때부터 이제 중복되거나 비율되는 걸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도를 만들었던 그 세계 고수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한 게 특별자치도법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아라. 그 방법이 있다. 자치경찰단이 제주경찰청하고 중복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협약을 해라. 양쪽 간에. 도지사하고 제주경찰청장이 협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을 맡을게. 자치경찰단은 이걸 하시오. 이렇게 협약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한테 공표합니다. 관보를 통해서. 약속이죠, 도민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수단이 있습니다, 수단.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이 수단이 없으면은 각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경찰력이 과잉돼가지고 무차별 단속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지역에서는 공백이 발생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지역에서 한 도로에서 이동식 단속 국가도 하고 제주경찰청도 하고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도 하고 번영로 보게 되면은 부스가 대여섯 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경찰권도 있고 자치경찰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번영로는 제주경찰청에서 하고 평화로는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나누게 되면은 자기 책임 지역에서 열심히 순찰을 돌면서 거기서 사고 나는 거 있으면은 빨리 가서 구호하고
그 다음에 2차 사고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단속할 것이면 단속하고. 그렇게 나누는 게 현명한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제주의 자치경찰단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도지사와 제주경찰청장이 협약을 통해서 그것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 아까 제가 다 설명했죠, 그죠? 중복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어요. 이 조례는 도에서 만들잖아요, 그죠? 도에서 만듭니다. 국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를 수행하는데 중점 활동 지역을 선정하도록, 그 책임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해라, 자치경찰단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협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만들었어요. 제정. 2번에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만들어질 때 여기에서 자치경찰단은 활동해라. 여기 공항, 주요 관광지, 행사장, 코스, 5일장 이러다가 시내의 주정차 관리도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올레길에 살인사건 하니까 4개 코스가 추가되고, 학교 안전도 중요하니까 초등학교, 열학기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협약이. 그래서 저희들은 협약을 잘 지키도록 하고 협약을 뜯어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협약이 오래됐거든요. 오래되니까 자치경찰단 입장에서도 80명에서 지금은 160명이 넘었어요. 2배가 늘어났어요. 몸집이 커졌는데 옛날 협약 가지고 하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몸집이 커진 것만큼 거기에 맞게끔 업무를 줘야 되는 거, 역할을 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은 지금의 협약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 역할을 더 크게 해야 된다. 몸집이 커졌으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이거 번역론인데요. 이거 보시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 주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죠? 이건 뭐 자치경찰이고 하나는 국가경찰, 이건 뭐지? 혼란스럽죠. 앞으로 방향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단도 정원이 한 16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육지 가게 되면 우리 경찰서 하나예요. 경찰서 하나가 무슨 일을 합니까? 지구대 파출소에서 그 다음에 수사형사 다 있죠. 112 신고 다 받고 출동하죠. 24시간 근무하죠. 다 그렇게 하죠. 거기에 인원이 150여 명밖에 안 돼요. 육지에 있는 경찰서, 경북 고령경찰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24시간 근무하고 112 신고 출동 다 합니다. 도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치경찰단도 인력이 그렇게 많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책임구역을 만들자. 중복을 좀 최소화하자. 24시간 근무하자. 그리고 자치경찰단이 지금은 작년 말부터 밤 10시까지만 근무하는데, 책임구역이라는 게 뭡니까? 365일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게 되면은 365일 24시간 책임져야 돼요. 그 구역 내에서는. 그래서 또 구역 내에서 112 신고가 떨어졌어. 저 좀 제발 어떻게 우리 집에 도둑놈 들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책임구역 내에서는 어떻게? 가까운 데 있는 제주경찰청이든 제주자치경찰단이든 누군가 먼저 나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경찰관들이. 그래서 그 도둑이 있으면 잡거나 아니면 쫓아내거나, 그 도둑이 강도를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맞거나, 제지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국가경찰이 빨리 연락해서 나 혼자 감당하니까 빨리 올라오고 상황 전파하거나, 사람이 다쳤으면은 119에 연락해가지고 구호조치를 하라 하거나, 그 다음에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2차 사고 나지 못하도록 방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폴리스 라인 쳐가지고 현장에 오염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초등조치거든요. 그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방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책임구역을 정해가지고
저희들도 책임구역 안에서 24시간 근무하고 112 신고에 저희들 코드 제로 코드 1이라고 하는데 위험한 신고 들어오게 되면은 가까운 자치경찰이든 우리든 먼저 나가서 주민의 자우지간 더 이상 피해를 보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체포하거나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임구역을 그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거기는 인원이 16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책임구역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제주경찰청은 인원이 많으니까 책임구역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야, 우리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우리도 뭐 인원이 많은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원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 책임구역이. 합리적인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자치경찰단이 일하는데 행복치안센터가 송당에 있어요. 6명 근무하는데 10시까지만 하고 신고 출동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책임구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책임구역으로 만들자. 그럼 송당은 자치경찰단이 6명 있으니까 송당 그 행복치안센터라고 이름을 하는데 거기에 책임구역을 해라. 대신 24시간 근무체제로 바꿔라. 그리고 송당에 사는 주민이 우리 집에 도둑들어 수요하게 되면은 나가서 먼저 조치를 해라. 그러면 우리는 부자파출소 근처 해안가에 있었던 순찰차를 빨리 올려보내겠다. 올려보내서 자치경찰단이 행복치안센터 근무하는 직원이 나가서 범인을 다행히 잡고 있으면은 우리 현장에서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경찰단에 주면 되는 거죠. 이제 그 공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체제로 가면 되죠. 그러게 되면은 부자파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행복치안센터가 그냥 있어요. 있는데 112 신고 안 나가. 근데 폴리스라고 쓰고는 다닙니다. 순찰차에 폴리스야 거기도. 근데 우리 지금은 부자파출소에 10분 넘어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도둑이 강도를 변해가지고 누가 크게 다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옆에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자치경찰단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도 경찰관이에요. 그 경찰관이 5분 내에 있음에도 보고 와달라고 했는데 우리 일 아닙니다. 저 112 신고하세요 해가지고 부자파출소에서 올라가도록 만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경찰이 그런 업무를 안 한다? 본질의 업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치경찰단하고 잘 협의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명에서 16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책임이 더 커진 겁니다. 공무원들이 늘어났다는 건 책임이 커진 거지 않습니까? 책임에 부응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 부응이 뭐냐? 24시간 근무를 하고 112 신고 나오고 주민이 위험하다고 하게 되면은 가까운 데 있으면 먼저 나가서 선조치를 하라. 이게 책임이죠. 예, 그걸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자치경찰위원회 가서 한 2시간 넘게 막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현재는 이렇습니다. 현재 자치경찰단이 올레길, 공항만, 학교, 오일시장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주간 밤 10시입니다만은 플러스 뭐 하느냐 하면은 무인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죠. 돈의 일원에서. 근데 이게 정리가 되게 되면은 24시간 초동 조치하는 조직으로 바뀌고 행복치안센터, 보호구역, 일부공원, 공항만 이 부분이 책임구역이 되는 겁니다. 이 보호구역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에 있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치 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시설도 하고 노란색도 만들고 신호등도 노란색으로 만들고 과속 단속기 이렇게 설치하고 이게 보호구역 그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노인 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정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 그 범위 내에서는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이 우선적으로 책임구역을 해라. 근데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제주경찰청에서 하면 되거든요. 또 있습니다. 기준이. 여기 공원도 일부공원이라고 했는데 일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못하니까. 일부공원. 공원도 이제 관련법에서 공원 이거 뭡니까?
뭐 지정권한이라고 해야 되나? 설치권한이라고 해요. 이게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에 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공원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도지사가 과태료를 10만 원 부과할수록 돼 있어요. 맞죠? 아세요? 몰랐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돼서 도지사가 지정된 공원에서 그런 공원에서 술 마시게 되게 되면 10만 원 과태료를 물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조례로 작년에 다 만들었어요. 여기 조례로. 도의 조례로. 그래서 공원에서 술 마시게 되면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부과권자가 도지사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주경찰청이 못해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럼 자치경찰단은 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을 책임져라. 왜냐하면 공원에서는 주민들이 놀러 가서 쉬기도 하고 어린애들이 가가지고 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술 마시는 분들 방치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술 마셔서 추행할 수도 있고 폭행으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게 되면은 공원이 평안이 안 되는 거죠. 주민의 일상으로 돌려보내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주 단속을 거기서 하게 되게 되면은 공원이 안전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원이 워낙 많으니까 한 900몇 개인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 안 되니까 일부만 해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제주경찰청이 하면 됩니다. 대신 공항만은 지금 하고 있고요. 행복치안센터 아까 말씀드렸고요. 대신 24시간 하고 초동조치. 교통경찰관은 초동조치가 뭡니까? 현장에 나가서 사고 났습니다. 정체가 되니까 가서 수신을 하면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에 연락해서 빨리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2차 사고 나는 부분을 방지하고 교통경찰관은 3부제든 4부제든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12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책임구역, 보호구역, 행복치안센터에는 송당 이런 지역에 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초동조치해야죠. 물론 제주경찰청 순찰차가 가까운 데 있게 되면 우리가 먼저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주경찰청 순찰차가 빨리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데는. 학교 앞이라든가 공원은. 왜냐하면 그 옆에 우리 지구대 파출소들이 다 있으니까. 하지만은 송당이나 이런 데 중상한 지역은 우리 경찰력이 10분 넘어 걸리니까 그런 데만큼은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자치경찰단이 먼저 나가서 선제적으로 초동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더 이상 주민들이 덜 불안하고 더 크게 다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절도범 같은 게 있으면 더 크게 피해보지도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저기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근무를 했죠. 그래서 행복치안센터에 이미 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이미 이제 거기 그러면은 거기 이제 자치경찰 근무를 하는데 아까 이제 중상과 난신경찰 2명씩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괜히 거기 뭐 자치경찰단이 있는데 또 보내느냐 경찰관을 그러시길래 하는 일이 다르다. 현재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가서 신고 나오게 되면 출동을 하잖아요. 24시 중상관 안심경찰.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죠. 근데 자치경찰 행복치안센터 친구들은 신고를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아닙니다. 근데 치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주민이 자기가 생명이나 재산이 이제 위급하고 이렇게 도난당하기 직전에 피해를 보기 직전에 있을 때 국민을 부르지 않습니까? 경찰을 부르지 않습니까? 국민이. 그럴 때 못 나가는 그런 경찰. 그런 경찰은 사실 주민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나가야만이 중복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 그 기동대 직원들을 다른 데 배치하면 되죠. 서귀포에 배치해도 되고 다른 데 배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 경찰관 있는데 또 보내느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하는 일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일이 같아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복됐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복이 아니죠.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해서 이제 엊그저께 이제 했었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예. 그러면 예, 말씀 주십시오. 예. 시간이 1시간 반 넘게 걸려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제가 강의를 들으면은 네. 질문 겸 저 소감을 좀 말씀하겠습니다. 아, 예, 예. 우리 그 제주경찰청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그 제주 출신, 특히 서귀포 출신으로는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으로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축하합니다. 우리 그 여기 주민 천지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말 많은 업무, 그 행정 그런 것을 시간을 쪼개 가지고 와주신 것 자체 정말 영광입니다. 예.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치경찰하고 지금 제주경찰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말 그 방대한 양을 PPT로 해가지고 아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우리 자치경찰 제도가 미국의 경찰 제도 잠깐 제가 보니까 네. 미국에는 연방 경찰이 있고 주 경찰이 있고 그다음 카운티 경찰이 그 보안관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보안관이 그 보안관 제도하고 우리 자치경찰하고도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예. 그 그겁니다. 예. 아, 예. 아, 예, 예. 이제 미국은, 자치가 먼저 시작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영화 보게 되면 보안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관이 이렇게 마을 주민에 의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주민을 지키는 그런 치안 업무를 이제 수행을 했죠. 그러다가 미국이 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가 모여져서 이제 연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치적인 마을에서 시작된 그 경찰 제도가 커져나가는 겁니다. 네.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하던 그 경찰 업무가 커져나가니까 전국에서만 취급해야 될 경찰 업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테러 또는 마약, 위조 집회 이런 부분들은 한 지역에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제 테러에 대응을 하게 되면은 외국하고도 테러 정보 수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공대 같은 그건 이제 한 마을에서 특공대를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특공대 같은 그런 어떤 그 대응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위조 집회는 전국적으로 이제 다 관련돼 있고 그런 거는 동네에 있는 경찰이 못하는 거죠. 자치경찰이 못하다 보니까 그걸 주로 넘기고 또 주에서 못하는 것은 연방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거꾸로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에 있는 권한을 내려주는 거고 미국은 지방에 있는 권한을 일부 경찰관은 도저히 지방에서 안 되니 중앙으로 넘겨가는 거고 지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자치경찰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자치경찰이라고 볼 수가 돼 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는 미국에 없죠. 유사한 것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고 아까 이제 자치경찰위원회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속으로 바로 경찰서들이 다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뭐 카운터파트로 같이 오기도 하고 시장에 당선되게 되면은 미국은 이제 위험하니까 재선되거나 또는 재임 기간에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려면은 훌륭한 치안 책임자를 섭외해 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호의 고수들을 섭외하는 거예요. 퇴직하든 뭐 하든.
그래서 경찰서장 올래 해가지고 오케이 되게 되면 계약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대신 치안을 맡겨놓게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이제 민주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경찰권을 개입을 잘 안 합니다. 이 경찰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행정하고 다른 게 규제하고 단속하고 체포하고 이런 부분이 인권 침해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치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고민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시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더라도 자치경찰위원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경찰의 집행기관의 수장은 다 한 명입니다. 군대도 지휘관이 한 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급장 붙여놓고 제복 입은 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책임지라는 뜻이에요. 도망가지 말고. 유니폼은 눈에 띄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말고 계급장은 이제 계급의 구분을 명확한 걸 통해 가지고 명령계통을 일사불란하게 작동시킨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려운 일이 있고 긴급한 일이 있더라도 이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대응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어려운 일에 그 유니폼 안 입혀놓게 되면 사복 입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은 그 봐가지고 어렵게 되게 되면 도망가 버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시장이 이렇게 막 지나치게 개입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는 노조들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시장에 막 개입하려고 하게 되면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당신이 이제 개입하느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경찰권이 중립적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경찰의 특수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경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소신껏 법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게 미국 경찰의 특징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 있던 경찰권을 내려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려보는 단계에 있는데 더 많이 내려갈 겁니다. 현재 있는 1호나보다는 아까 2호나 설명 들으셨으니까 2호나로 갈 가능성이 많죠. 더 많이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계신 자치경찰위원회가 얼만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부분들이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 아까 위원장이 좀 얘기한 게 살짝 중복이 됩니다만은 네. 지역 주민으로서 네. 국가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우리 경찰, 검찰, 법원, 예. 국정원 이런 분들은 우리 서민들이 대면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 허정은 우리 동장님이 좋은 친구분 덕택에 이렇게 예. 만나게 뵙게 돼서 진짜로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예. 오기철 우리 청장인 치안감으로서 최초의 우리 청장이시고 뭐 제주도의 포스타 김인정 사령관도 탄생하셨지만은 치안감으로서 우리 청장님 처음이지 아닙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대 우리 제주 출신 중에서 저보다 높은 계급에 가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주청장으로 예. 제주 출신이 온 것은 고맙습니다. 와줘서 어떤 고맙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의 건의 사항입니다. 네네. 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제주도란 땅덩어리에 산땅 그 제한된 지역 내에서 자치 업무 사무를 굳이 두 개 라인으로 업무를 굳이 할 필요는 뭐 있느냐. 근데 우리 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모순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면 된다. 그렇지만 협조가 말이 협조고 말이 뭐 소통이지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봤을 때. 그러기 때 차후 발전적으로 봐서는 우리 국가 경찰은 제가 봤을 때는 국가 경찰은 갑이 위치고 우리 자치 경찰은 우리 위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우리 경찰은 국가 경찰하니까 국가직이고 우리 자치 경찰은 지방직이고. 물론 이제 그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시도 단위의 그 도지사들이 뭐 국방 외기를 취한 모든 업무는 책임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국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치 업무를 지방 자치 경찰한테 넘겨주는 것이 난 좋지 않겠냐.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2호나거든요. 1호나 2호나 아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주경찰청 밑에 있는 생안여천교통을 딱 떼어내가지고 예. 자치경찰단하고 탁 붙으면은 그게 이원합니다. 그거는 이제 법률이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자치경찰 추진단장하면서 그 이원화를 추진했었잖아요. 예, 추진했었죠, 제가. 그 얼마나 실무적으로 제가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지로는 기존에는 경찰 조직에서 자치경찰에 관련된 부서를 떼어내서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을 더 발전시키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맞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송당에 있는 그 어떤 주민은 오늘도 전화할지 모릅니다. 신고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10분 이상 걸립니다. 만약에 가까운 데 있는 경찰력이 그 경찰력이 마침 있어요. 그게 자치경찰단의 경찰력인데 그 경찰력이 먼저 가주게 되면은 그분 2, 3분 내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제가 말하는 방향이 성립이 되게 되면은 당장 달라요. 법 개정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도지사하고 만나서 사인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네,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걸음 강의 이렇게 승낙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저도 아까 마지막에 이원화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절차상 어쨌든 이원화를 위해서 자치경찰단을 도입해서 시범 테스트베드로 한번 지금까지 거쳐왔는데 결국 2006년에 출발을 해서 2021년에도 결국 자치경찰 제도라고 도입은 했지만 경찰 내의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도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인 경우에는 아까 청장이 말씀하셨지만 잘 도지사 그 자치경찰단 쪽하고 잘 업무 협의가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이제 협약을 어떻게 해서 잘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 생활 현장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주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중적인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서 오늘 천지동에 와서 이렇게 설명 내지는 강의와 같은 그런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도 도입이 지금 제주인 경우만 타 육지구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특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이렇게 천지동을 시작으로 해서 전 도민들한테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알리고 이해를 구하면 그런 협약 과정도 빨리 정착이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중적인 이 아닌 이원적인 그런 자치경찰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오늘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